자, 그 시스템 클래스는 우리 이제 뭐 입출력할 때 보통 우리 이제 사용을 해봤고요. 주로 이제 출력할 때 system.out.print 혹은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설명에 이렇게 보면 보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때, 그 밑에 보시면 엑시트 있죠. 강제 종료.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도 요 시스템 클래스의 메소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판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 그럴 때도 시스템 클래스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뭐 화면에 출력하는 거,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봤죠.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메모리 정리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JVM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내용이죠. 가비지 컬렉터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그 사용한 메모리를 정리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가 명령 줬다고 해서 사실 메모리 가비지 컬렉터가 그때그때 막 움직이지는 않고요. 뒤에도 이제 또 설명이 또 나올 건데 다 그치는 거죠, 말 그대로. 헤레이 뭐죠, 우리 사투리 좀 쓰면 이거 좀 헤레이 그죠? 지금 앞으로 이거 메모리 쓸 거니까 정리 좀 헤레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실행해라고 해서 당장 탁 실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 그런 명령이 들어있어요. 다 그치는 명령. 딱 그 표현이 맞아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시간 값 이제 출력하는 뭐 데이트나 캘린더 클래스 사용해서 앞에 이제 보시면 그 날짜하고 출력하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중복되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런 내용들 같이 보고,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퍼티 읽기, 시스템 이제 운영 체제죠. 운영 체제 그 값을 읽을 수 있고, 환경 변수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도 우리가 요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엑시트, 우리 뭐 도수창 띄우고 나서 실행 종료할 때 EXIT 하시면 되죠. 보통 도수창 이렇게 띄어서 종료할 때 EXIT 치면 도수창 탁 닫히는데,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드를 자 1번 라인에서 10번 라인까지 작성을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1번 라인부터 해서 10번 라인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물 흐르듯이 쭉 실행이 되고, 10번 라인 마지막 라인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끝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엑시트는 프로그램이 코드 지금 남아있어. 실행할 내용이 남아있어. 근데 1번 라인에서 10번 라인까지 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1번 라인에서 한 3번, 4번 라인 실행하고 있는데, 요 엑시트 이제 강제 이제 종료하는 요 명령을 실행해서 중간에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프로그램 실행 자체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자, 요 기능 설명에 강제적으로 JVM 종료, 자바 가상 머신이죠. 자바 버추얼 머신을 종료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데, 요 숫자, 이게 숫자입니다. 5가 아니고 엑시트에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값으로 숫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요거 이제 의미는 코드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 코드 만드는 거 보시면 이런 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 종료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숫자 값입니다. 이 종료는 강제 종료하지만 정상 종료야 라는 의미로 0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비정상 종료일 경우에는 0 외에 다른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요 그 괄호 안에 자 어떤 값을 주더라도 일단은 엑시트라는 이 메소드가 JVM을 강제 종료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종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 요 값을 여기 지금 이제 0을 이렇게 넣고 다른 값을 넣을 수 있다. 의미는 0을 넣으면 정상 종료를 의미하는 거다. 다른 값은 비정상 종료를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를 사용하지만, 만약에 어떤 숫자를 넣어 가지고 여기 자 특정 상태 값이라는 게 요 숫자 얘기하는 겁니다. 값을 넣었을 때 딱 종료되게 하고 싶다. 방법이 있느냐?
어떤 숫자 값을 명확하게 어떤 정해지는 숫자 값을 넣었을 때 딱 종료가 되게 하고 싶다.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자바 보안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웹에서는 사실 뭐 이런 거 사용할 일은 없어요. 웹에서는 사용 애플리케이션 이제 만든다 그러면 그런 데서 쓰겠죠. 웹에서는 사실은 뭐 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시트는 강제 종료하는 메소드고요. GC라고 해서 쓰레기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쓰레기 청소하는 청소부. 여기서 쓰레기는 메모리 상에 자 이미 이제 사용하고 버려진 거 있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상태는 아니야. 막 정리 정도는 안 돼 있고 그죠?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음 프로그램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 GC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상에 지금 놀고 있는 객체들이 있는지 사용이 안 되는데 메모리상에 지금 만들어져 있긴 있어. 근데 사용은 안 돼.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깨끗한 메모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미 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메모리에 불필요하게 지금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 이 가비지 컬렉터가 해서 메모리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에 보면 요 이해는 금방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실제 이제 객체를 만들면 힘 영역에 카라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 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참조 변수, 참조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힘 영역의 객체의 주소.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이 객체 접근해서 메모리상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죠. 그래서 내가 이 객체 카라는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카점 메소드 이름 카점 필드명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카라는 참조 변수는 요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마이카라는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값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라져 버렸어요. 널이 돼 버렸어. 그러면 코드상에서는 강제적으로 이거 뭔가 이렇게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데 주소로 링크가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이 선을 끊어버리고 싶다. 그죠?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버리고 싶다 하면 참조 변수에 널이라는 값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얘를 찾아가기 위한 이 힘 영역에 이미 만들어진 객체를 접근하기 위한 찾아가기 위한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소가 없어지고 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널 말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객체는 어떻게 돼? 고화가 되는 거지.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없어요. 이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하더라도 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지 알아야 이용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지금 이런 거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가 되지 않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주소들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면 얘네들은 메모리 상에는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접근을 못하니까 이용을 못하죠. 그럼 얘네들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를 계속 잡아먹죠. 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특성상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A라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이만큼 잡아먹고 B라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이만큼 잡아먹고 이렇게 그 메모리를 서로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를 이렇게 갈라서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힘 영역에 쌓이는 이런 객체들 여기서는 이제 쓰레기 객체라고 해놨죠.
쓰레기 객체, 사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객체들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쓰레기 객체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 객체가 이렇게 생기는 뭐 예입니다. 요거는 밑에 그림은 어떤 이제 스트링 객체가 그래요. 스트링 객체는요, 우리가 값을 바꾸면 문자열 있죠, 문자열. 내부적으로 문자열 값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우리가 편집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실제 메모리상에 있는 그 리터럴 자체를 바꿔주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자열 안녕하세요를요 안녕하십니까로 바꿨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라는 그 스트링 객체는요 여기 버려버리고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자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못 느끼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뭔가 수정함으로 해서 버리는 이런 객체들이 메모리상에 쌓이게 된답니다. 다행히 이렇게 막 쌓이면요 되게 지저분해지고 메모리가 어느 순간에 다 차버리게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GC라는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인공지능처럼 자기가 알아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채워줘요. 이런 거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GC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야 쓰레기 좀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체는 얘가 가비지 컬렉터가 내가 치워라 하는 시점에 딱 치우는 게 아니라 명령은 듣되 지가 치우고 싶은 시점에 치우는 거예요. 그죠? 조금 좀 이상하다, 그죠? 다른 명령들은 뭔가 딱 내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실행해 버리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한다 해도 참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사투리에 보면 다 그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좀 하지 뭐 이런 거 있죠. 좀 치우지. 자, 엄마가 방 치우라 할 때 좀 이제 치우지 지저분한데 하면 그죠? 알겠다 하고 그죠? 당장 안 치우고 그죠? 느릿느릿하다가 또 치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요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시스템에 우리가 앞에서 가비지 컬렉터 쓰는 거나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나 우리 캘린더 사용해서 날짜 시간 같은 거 출력하는 거 앞에 했었죠. 근데 이제 요 시스템에서도 그 시간과 관련돼서 그 제공을 합니다, 기능을.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이제 메서드 이름을 보면, 자, 현재 시간을 읽어서 밀리세컨드, 여기 current time 밀리세컨드라고 했죠, 그죠? 현재를 뜻하는 거예요. current time이라는 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밀리세컨드니까 1000분의 1초 단위, 밀리세컨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나노세컨드면 더 이렇게 많죠. 공이 지금 몇 개입니까? 10의 9승분의 1입니다. 요건 10의 3승분의 1이고, 그래서 10의 9승분의 1초 단위로 해서 그 현재 시간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숫자로. 그래서 리턴되는 값을 보면 롱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뭐 주로 프로그램 실행 이제 소요 시간을 구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내가 내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분석, 우리 이제 테스트 관련해서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죠? 테스트. 그 테스트 할 때 잘 되네, 이렇게 이제 끝나는 테스트가 있고요. 뭐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같은 게 잘 되네, 그죠? 단위 테스트 하나 기능 테스트 잘 되네. 통합 테스트는 뭐예요? 연결해서 기능 이거 다 이제 부품을 다 연결해서 완성품 만든 다음에 동작하네. 근데 성능 테스트, 장애 테스트도 또 시스템 테스트라고 해서 하죠. 그래서 성능을 내가 둘 다 성적 학점 처리하는 거 만들었어요. 근데 한 명은 100명 학점 처리하는데 1초도 안 걸려. 근데 다른 사람은 프로그램 만든 거 100명 처리하는데 뭐 한 1, 2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성능이 어떤 게 낫다? 1초, 2초 만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능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만드는데 1분 걸리는데 어떤 분은 만드는데 1초 만에 딱 결과가 나와.
그러면 60번 1분 만에 그 프로그램이 처리되도록 하는 사람보다 작업을 60분의 1로 이제 한다는 거죠. 속도를. 그래서 60초니까 59번의 그 작업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예. 그러면 이제 성능이 확실히 더 낫는 거죠. 일을 시켜도 그죠? 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앞에 프로그램 앞단에다가 시간을 변수에다 넣어놓고 뒷단에다가 또 요 현재 시간을 넣어놓고 그래서 마지막 그 저장된 시간에서 앞에 저장된 시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요된 시간이 나오죠. 그잖아요, 그죠? 소요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벤치마킹해서 뭐 보면 뭐 컴퓨터 성능 테스트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CPU 뭐 이렇게 계산산 산술 연산해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래픽 처리하는 거, 예, 뭐 화면에 뭐 찍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벤치마킹 하는 것도, 예. 주로 프로그램 실행 시간 이제 소요 시간을 체크할 때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알아놓으면 우리 예제 한번 해보면 다음에 써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시스템 클래스에 이제 운영 체제에 뭐 이렇게 그 관련된 그런 그 정보들을 자바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려야 될 때 그때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 이름이 get이라고 시작할 때는 get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 중에 우리가 말 안 해도 set으로 시작하면 값을 뭔가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get으로 시작하면 매기 변수 안 던져줘도 돼. 그냥 get으로 시작하면 어떤 값을 얻어올 수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죠. 요 정도는 기본 이제 소스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set 들어가면 좀 긴장하는데 get은 별로 긴장 안 해요. 왜냐면 get은 보통 뒤에 매개 변수 안 넣고 get 하면 뭔가 값이 넘어오거든요. 내용 출력해보면 돼. 근데 set은 뭐예요? 매개 변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이 있고 기본 타입이 아니고 실제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클래스에 관련된 그런 다른 클래스 타입이다 하면 그거 또 맞춰가지고 값을 또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get는 그냥 실행을 바로 그냥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키라고 해서요. 그 JVM이 시작할 때 뭐 보면 이제 프로퍼티 이제 얘기 나오는데 시스템 프로퍼티 자동으로 설정되는 시스템 이제 속성들 다 볼 수 있다. 자, 볼 수 있는 거 보면 여기에 이제 자바 버전도 볼 수 있고 사용하는 제한리 그 파일 경로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임 해서 뭐 우리 윈도우 7이니까 윈도우 7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자 파일 세퍼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기본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웹 프로그램 이제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 어떨 때는 원자 우리가 지금 그 한글 자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 표시하죠, 역슬래시를. 윈도우제는 기본적으로 이 원자를 디렉토리 그러니까 폴더와 폴더 이름 사이 다음에 폴더와 파일 이름 사이에 요 원자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집어넣죠.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는 슬래시 뷰를 쓰고 있어요. 달라야죠. 그런데 웹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역슬래시가 안 되고 슬래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버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로 지정을 해줄 때 이게 윈도우지만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를 넣어줘야 이렇게 동작하는 게 있고 둘 다 되는 게 있고 명령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혹시나 경로 때문에 문제가 되면 만약에 역슬래시 있는데 여기 문제가 돼서 잘 실행이 안 된다 그럼 슬래시로 한번 바꿔보면 돼요. 그러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세퍼레이터라고 되지만 여기에 이제 실제 디렉토리 폴더와 폴더와 파일을 이제 구분했을 때 쓰는 기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름,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자, 홈 디렉토리 윈도우에 이제 로그인 했을 때 그 계정이죠. 계정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경로 다양하다. 뭐 그때 다양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앞에 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키. 자, 여기서 이제 get property 했을 때 예, 그 값을 얻을 수가 있다 했는데 예, 그냥 얻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내가 자바 버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자바.버전 이게 여기 이제 요 스트링 들어가죠. 여기에 자바.버전이라는 키를 이렇게 문자열이죠.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문자열이니까 문자를 리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키를 내가 알고 싶은 요 내용이 있다 하면 요 키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OS 이름이 뭔지 알고 싶다 하면 os.name 요거 넣어가지고 리턴을 받으면 여기에 이제 OS 이름이 요 윈도우 7이 이제 들어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간간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있구나. 요런 때 지금 이제 운영체 정보 이렇게 해서 읽어낼 수가 있구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 클래스의 요 메소드에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수. 환경 변수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 변수 뭐 자바 언더바 홈이나 카탈리나 언더바 홈 이런 거 환경 변수. 그 다음에 패스 이런 거 잡아줄 때 그죠? 그래서 이 환경 변수 이름으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현재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그래서 웹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쓸 일은 없는데 애플리케이션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내가 압축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그 뷰어 그러니까 뭐 그림 이미지 갤러리 같은 거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종류 많습니다. 그죠? 뭐 C로 끝나는 거죠. 통 C 올 C 하면 아시겠죠? 많이 C 이것도 아시죠? C라고 C 붙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자, RC 하면 아시죠? RC 써보셨잖아요. RC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그림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죠. 뷰어 프로그램이죠. 그런 것들은 보면 경로 같은 게 왜 폴더도 띄워줘야 되고 그 안에 자체 내에서 뭐 폴더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일 종류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필터도 해줘야 되고 그런 기능이 들어가죠. 만약에 그걸 내가 자본으로 만든다 하면 이런 기능들을 쓸 거예요. 정보를 읽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환경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환경 변수 값을 읽어서 올 수 있는 get env environment죠. get터죠. 이것도 get environme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환경 변수 값을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클래스까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자바는 클래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클래스라는 클래스예요. 이름이 클래스인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클래스 만든다 그러면 퍼블릭 해가지고 클래스 붙이고 클래스 명 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우리 클래스를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하는 클래스는 이름 자체가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예요. 클래스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도 내부에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메소드를. 그래서 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클래스고요. 메타데이터는 뭐냐? 뭐 클래스의 이름이나 생성자 정보나 필드 정보나 메소드 정보 이런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객체 얻기라고 해서요. get 클래스나 for nam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로부터 얻는 방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에서 참조 변수가 있고요. 오브젝트.get 클래스 해서 요 이제 객체를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 우리 API에 클래스도 한번 찾아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API를 또 이제 또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문자열로부터 얻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기존 객체에서 객 클래스에서 어떤 이제 객체를 가져오는 거고요. 포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 얻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 뒷장에 JSP 뒷장에 보시면 JDBC라고 해서 MySQL 이제 연동해서 우리가 이제 DB 연동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가 실제 이제 그 클래스 경로를 여기서 주고요. 그걸 가지고 메모리에 이제 로딩을 시키는데 바로 로딩을 시켜요. 메모리에 그 외부에 그 JDBC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메모리에 객체를 만들어서 로딩을 바로 시키는 그런 코드가 나와요. 그때 이제 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름이 참조 변수 이름이 웃기죠. 보통 클래스 타입의 객체 이름을요 클래스 타입과 동일한 알파벳을 쓰는데 소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SS가 아니고 클래즈로 해놨죠. 왜 그럴까요? 소문자 클래스라는 게 키워드죠. 우리가 실제 클래스 만들 때 뭐 클래스명 앞에 클래스라고 넣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다음에 이렇게 넣잖아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 변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즈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라이 캐치 안에다가 이거 인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클래스를 찾아서 그 해당 경로의 클래스를 찾아서 객체를 이제 얻어오는데 클래스가 없으면 인셉션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트라이 캐치 블락에 감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인셉션 종류를 보니까 클래스 not found 인셉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클래스 찾을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이제 클래스 이름이나 뭐 생성자 정보나 필드 정보나 메소드 정보들 있죠. 그러니까 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요런 이제 값들을 읽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야, 너 아버지 뭐 아시노 이런 거 있죠. 클래스 야 너 메소드 몇 개 있노? 메소드 뭐 가지고 있노 이런 거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필드 뭐 가지고 있노 이런 거 이런 거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특정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성자, 필드, 메소드 정보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클래스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또 있는데 뉴 인스턴스는 우리가 인스턴스는 용어는 우리가 객체 만드는 걸 인스턴스라고 그러죠. 이게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거를 우리가 뭐 인스턴스화 한다 보통 하고요. 메모리상에 실제 이제 그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뉴 인스턴스 객체 생성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 뉴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이제 실행 도중 클래스 이름이 결정된 경우에 동적으로 객체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행 도중에 결정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게 딱 결정돼서요 A, B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딱 고정되면은 A, B라고 넣으면 되죠. 근데 이게 A가 될지 B가 될지 모르겠어 지금.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게 A가 들어올지 B가 들어올지 내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매개 변수 같은 거 형태로 이용해서 그 변수의 값을 받아서 그걸 대입을 하죠. 변수를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형태를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실제 이제 이 그 코드에 보면 클래즈라는 이 객체 이렇게 이제 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중간에 요 액션이라는 객체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여기 보면 뭐 액션이 있고, 예. 뭐 요걸 이제 그 임플리먼트 하죠. 구현하는 게 샌드 액션 혹은 뭐 리시브 액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execute라는 예, 메소드로 오버라이딩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액션 execute 하면 요 샌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예, 샌드에 뭐 execute 호출을 하고, 리시브 액션 같은 경우에는 요 리시브 액션에 execute를 뭐 각각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예,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스트링 쪽은 예, 실습 먼저 하고요. 앞에 거. 자, 요 부분이 조금 덜 지루합니다. 스트링 쪽은 재밌을 거예요. 요거는. 예. 근데 앞에 거 일단은 예, 시스템 하고요. 예, 클래스 쪽에 실습 딱 끝내놓고 예, 스트링 예, 요거는 재밌어요. 예. 자, 실습부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